일본은 현재 아베의 퇴임으로 대혼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베의 퇴임 이면에는 조종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봄직한 놀라운 비밀이 드러난 상황인데요. 혹시 그 조종자로 떠오르는 존재가 있으십니까? 네, 그 존재는 바로 미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뜻을 일본에 전하는 한 싱크탱크가 존재하며 이 싱크탱크를 통해 미국은 아베 정권의 후퇴를 강요했다는 것인데요. 관련 내용은 일본의 머니보이스가 전하고 있으며 마그마그 뉴스 역시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인가, 아베 정권은 어디까지 미국의 충견이었는가 하는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친미 성향의 아베를 미국이 퇴임시켰다는 사실에 더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기사는 아베 총리가 난데없이 사임하면서 그 이유로 든 것은 질병 문제였으나 다른 원인이 있었다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일본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일본에 미국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내에서 일명 재팬 핸들러라 불리는 싱크탱크인 CSIS가 있다는 것인데요. 7월 30일 CSIS는 일본 내에서의 중국의 영향, 어디에나 있지만 특정 구역은 없다라는 아베 정권 하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아베가 왜 사임을 당하게 되었는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베 정권 내에는 친중파가 존재하고 이들이 친중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아베가 컨트롤하지 못하여 그 책임을 물어 사임을 시켰다는 것인데요. 이 보고서가 직접적으로 아베 정권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자학원을 비롯하여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치는 영향력 강화 정책이 일본 내에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인데, 보고서에는 일본이 중국에 대한 영향을 덜 받고 있으며 일본이 가진 중국에 대한 전통적 경계심과 위화감으로 인해 중국의 전략은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K-팝과 한류 드라마 등을 활용한 한국의 문화적 영향이 일본에는 더 크다고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문제는 아베 정권 안에 시진핑의 방위를 추진하는 등의 중국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세력들이 존재했다는 것인데,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8월부터 이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아베의 사임 가능성을 언급하는 기사들과 온갖 루머들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CSIS가 일본에게 정책 변경을 강요하거나 최악의 경우 총리를 사임시킬 만한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기사는, CSIS가 2014년에는 아베의 위험한 애국주의, 왜 일본의 새로운 민족주의는 동아시아 지역과 미일 동맹에 문제가 있는가 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었고, 그 보고서에는 아베의 민족주의는 동중국해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도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해칠 우려가 있다 라는 경고가 있었다는데요. 그리고 이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게 한국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제안을 했으며, 만약 이 문제로 일본이 한국과의 협력을 손상시킨다면 지역 내 군사적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하므로 미국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동맹 강화를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일본은 이러한 정치 문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역사 문제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한일 관계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즉,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아베 정권은 역사 문제를 해결하라는 보고서를 가장한 미국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기사의 주장인 것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아베 정권은 보고서 발표 3주 후에 한국의 특사를 파견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시도했고, 이후에는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과 같이 전 정권과의 위안부 문제 한일 협정이 체결된 것이라 기사는 정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일본을 조종하는 CSIS의 보고서가 일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일본은 그대로 움직인다는 것인데요. 이 보고서가 최근에 요구한 것은 일본은 친중 정책을 펴지 말 것이며 친중 세력을 몰아내고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라 아베였으나, 이를 아베가 해내지 못했고 지나치게 중국, 러시아와 친하게 지낸 죄로 아베는 결국 퇴임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어쩌면 미국은 단순히 현직 대통령 재선을 위한 계략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중국을 고립, 붕괴시키겠다 장기적 전략을 짜고 있을 수 있다는 부분과, 일본은 정말 미국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는 마그마그 뉴스의 표현 그대로 충견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사는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를 비롯하여 차기 후보군 중에서 어느 누가 정권을 잡는다 해도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머니보이스는 이렇게 한국과의 역사 문제를 해결하라는 미국의 지령이 있었다는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한 데 비해 마그마그 뉴스는 수많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를 교훈으로 원자력 발전 재개에 신중하라고 보고서가 말한 부분, 페르시아만의 선박 교통의 보호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같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 부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 참여 및 인도, 호주, 필리핀, 대만 등과 지역 포럼에 참여해야 하며 일본은 자국의 방위와 더불어 미국과 공동으로 지역 방어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등 CSIS가 일본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만 하면 그 즉시 일본은 이를 시행해왔고 우리도 다 알만한 모든 사안들이 실제로 미국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기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본이라는 국가를 상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이며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떤 구조인지 명확히 알려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차기 일본 정권 역시 미국과의 종속 관계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과 현재의 미중 갈등은 미국의 진심일 수 있다는 무서운 생각도 함께 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극적인 평화협정을 맺고 국교 정상화에 나선 두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들은 바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인데요. 그런데 이 두 국가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입니다. 한국인을 추방했던 이슈가 있었고 한국이 검사 시약 수출을 중단해 감염 여부 검사를 못하고 있다며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는 등 많은 국가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했던 이스라엘.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해 좋지 않은 기억과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국가였는데요. 허나 이스라엘은 경제적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지금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인해 특히나 자국의 자동차 점유율 3위를 기록 중인 한국 자동차 수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즈니스 전문지 글로브스는 이스라엘과 한국 간의 FTA는 수년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정치적 부분으로 인해 서명이 지연되어 왔으나 이제 최종 준비 단계에 있으며 이제 몇 주 안에 체결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 정상화의 영향으로 한국 측에는 아랍 지역과의 무역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FTA를 통해 수혜를 볼 분야 중에서 특히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과 한국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등의 7%의 관세가 면제되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이스라엘 전체 자동차 산업의 27%이자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쉐보레의 스파크와 레놀트의 일부 모델도 한국에서 제조되고 있어 한국의 자동차 업계가 수혜를 볼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한국 수입 비중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입은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이며 앞으로 이스라엘의 소비자들에게도 차량 가격 인하의 혜택이 있을 가능성도 언급하는 기사는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이스라엘 내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한 현대 기아와 같은 완제품 기업들과 별개로 LG화학과 SK 등의 한국 기업들이 생산한 배터리 역시 이 부분을 적용받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이런 관세 폐지는 폭스바겐, GM, 테슬라 등의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는 수입 전기차들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 협정도 좋은 소식입니다만 아랍에미리트와는 기존부터 깊었던 관계에 더해 더욱 돈독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랍에미리트는 거의 대부분의 첨단 산업과 필수 산업 분야에 대해 한국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미디어 걸프 투데이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10개의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1980년 두 국가 간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부터 크게 확대된 양국 간의 관계가 가진 강점을 강조하면서 두 국가는 더 많은 분야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의 범위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양국의 개발과 번영에 기여할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하는 기사는 양국은 팬데믹이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하였으며 양측은 상호 비석유 무역을 증진하고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며 양국 시장에서의 개발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그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의료와 스마트 농업 및 녹색 경제, 통신 분야, IT, 인공지능,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5G, 그리고 그린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및 과학 혁신 분야 등으로 이들 분야에서 산업화와 생산을 목표로 하는 협력과 공동 투자를 강화하고 그 외에도 교육, 관광, 금융 서비스 및 교통 분야에서의 논의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압둘라 빈 투크 알마리 경제부 장관은 최근 있었던 양국 간 화상회의에서 양국 간의 관계는 오랜 우정과 상호 존중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며 두 국가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와 함께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인 한국의 경험을 통해 혜택을 보고 싶다고 말했음을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빈 투크 경제부 장관은 상호 공동 투자의 범위로 에너지, 제조업, 도소매 무역, 물류 서비스, IT, 통신, 금융 서비스, 건설, 부동산, 항만 관리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언급하면서 특히 신기술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양국의 공동 투자를 통해 함께 발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한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이런 기회를 살려 양국을 중동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키워나갈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